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권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강의가 몇 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시간 날 때마다 이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릴지 또 얼만큼 강의가 갈지는 저로서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한국사와 친해지는 그날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띄어져 있는 이 교재는 제가 1년여 동안 모든 기출문제나 다른 것들을 또 제가 공부했던 거를 다 조사해 가지고 만든, 솔직히 영혼을 갈아놨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나의 지식을 누군가한테 전파한다는 거, 그게 솔직히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교재를 작성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걸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보다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교재는 일반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강의용 교재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봅니다. 긴 이론 같은 거는 별로 없죠. 그렇죠. 특히 파란 글씨로 쓰는 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 글씨로 쓴 거고, 한국사를 진짜 문외한이 처음으로 이 교재를 읽으면 잘 모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신 분들이 이걸 읽게 된다면은 금방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또 기본이 안 되셨더라도 제 강의와 같이 이거를 병행해서 하신다면은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를 자부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시지 마시고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선사시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시대 구분을 했었죠. 한국사의 시대 구분을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 때 나온다. 그 다음에 고대국가 시대, 철기 시대 때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사만,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또 현대로 넘어가는 큰 시대적인 구분을 해드렸었죠. 자, 그 첫 번째로 선사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사시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을 필요 없어요. 선사시대는 문제가 많이 나와야 어떤 한 문제 정도, 모든 시험이다 한 문제 많아요. 두 문제 나오는데 나올 만한 것만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특히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가장 빈출이 높은 그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선사시대 일단 활용 도구를 먼저 알아야겠죠. 활용 도구가 왜 그러냐, 이 도구가 중요한 게 이 원시인들 아니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전에 영장류 중에서도 이 인간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분기점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른 동물들이나 그런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활용 도구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이거 석기 시대죠. 근데 구석기와 신석기를 왜 분리를 하느냐? 그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했어요. 채집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계속해서 열매가 열려 있는 대로 이동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정주를 하고 농경을 시작하죠. 간단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신석기를 예전에 산업혁명에 비유해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석기 시대가. 그래서 이 석기 시대를 두 개로 나눴다. 근데 구석기나 신석기나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석기 시대라고 한다. 구석기를 뗀석기, 타제석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때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뇌가 더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널려 있는 돌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서로 때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떼어서 썼다거나 깨트렸다거나, 그래서 뗀석기, 타제석기 시대라고 한다. 신석기는 이제 머리가 더 발달할 거 아니에요. 뇌가 간석기, 갈아서 마제석기라고 하죠. 그냥 갈았다는 뜻이에요.
간석기, 마제석기 시대는 갈게 되니까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 석기 시대 구분입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 때 중요한 활용 도구는 주먹도끼,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집게, 승배 찌르기. 뭔가 이렇게 좀 투박하게 보이죠? 자, 구석기는 주먹도끼였다. 자, 신석기 되면 뭐예요? 간석기, 갈았다고 그랬죠? 갈판과 갈돌. 곡식 가는 도구입니다. 이게. 갈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곡식 가는 도구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농경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계속 이동하면서 구석기 시대 인간들이 돌아다니다가 열매를 찾아서 드디어 정주를 하게 되면서 농작물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논농사, 벼농사는 짓지 않아요.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이 이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갈판과 갈돌이 필요하겠죠. 곡식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가락바퀴, 뼈바늘도 만듭니다. 왜 그러냐?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니까 갈 수가 있어요. 뇌가 발달을 했어. 인간이 이제 뇌가 발달을 했어. 맨 예전에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하다가, 아, 이거 한번 갈아볼까? 아,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빼쭉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가락바퀴는 실 뽑는 기구고, 뼈바늘은 지금의 바늘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옷도 만들고, 그물도 제작해가지고, 예전은 뭐 창으로 뭐, 그 물고기를 잡으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인간들이 머리가 진짜 지금 AI 시대가 되는 것처럼 이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이.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큰 혁명이죠. 그렇죠. 혁신이죠. 자, 신석기에서 중요한 갈판과 갈돌은 누구든지 알 거 아니에요. 뭐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락바퀴, 뼈바늘 같은 그런 도구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자, 청동기 시대 가면 청동기가 뭐예요? 청동기, 구리동자예요. 구리 시대입니다. 구리를 녹이는 수 있는 머리가 발달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막 그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철도 보고 뭐 구리도 보고는 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가 뇌가 발달하면서 이제 청동기를 사용해 볼까 해가지고는 그 구리를 가열을 해가지고 불에 가열해 보니까 이걸 가열해 가지고 굳어가니까 뭔가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이 청동기는, 이 구리는 철보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무기나 어떤 농기구 같은 걸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다 이제 재래 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의기였죠. 의기. 재래용 의기로 만들었죠. 근데 유일하게 이 시험 문제가 많이 헷갈리는 반달 돌칼. 아, 청동기 시대인데 돌을 사용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농기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농기구나 어떤 기구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청동기 시대까지도 돌을 사용했다. 이 반달 돌칼 헷갈리지 마세요. 이 반달 돌칼은 돌이지만 청동기 시대다. 이건 뭐 청동기 시대는 반달 돌칼만 알아두시면 돼요. 도구는. 그렇죠. 반달 돌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드디어 옵니다. 철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예전에는 구리 정도만 가열할 수 있는 온도를 맞췄었는데 이제 철은 더 큰 용융점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인간의 뇌가 발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철기 시대가 되면 철을 녹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철기 시대 오면서 철기는 당연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이니까. 자, 도구는 이겁니다. 도구, 주먹도끼, 가락바퀴, 뼈바늘, 반달돌칼. 특히 청동기 시대 때도 돌을 사용했다. 그게 반달돌칼이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도구, 이제 이것만 알면 돼요. 도구는. 자, 이제 토기 문제로 넘어가요. 토기 많이 나오죠. 토기. 빗살무늬 토기하고 민무늬 토기. 다른 건 아실 필요 없어요. 선사시대 문제 나오는 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민무늬 토기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석기 시대가 되면 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농경이죠. 농경을 했어요. 구석기 시대 때는 뭐 정주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뭐 채집을 하거나 식량 채집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또 돌아가면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런 원시적인 사회였다가 신석기가 되면은 농경을 하기 때문에 토기가 왜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토기가 왜 나와요? 그렇죠. 농작물이 생산이 되니까
물론 신석기 시대는 뭐 엄청난 활발하게 농경, 기초적인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담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예전에 구석기 때는 그냥 먹고 그날 뭐 남겨놓을 필요도 없지만 이제 농경이 시작되니까 토기가 나온다. 그것이 최초 신석기 시대가 빗살무늬 토기다. 그 빗살무늬 있는 토기 있죠. 빗살무늬 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때는 민무늬 토기다.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기는 다른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쉽게 분류해 드립니다. 자, 신석기 빗살무늬, 청동기 민무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검 문제가 나옵니다. 동검은 아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하죠. 구리동자, 검으로 만든, 이 검이 그 싸울 때 쓰는 검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재래의식 할 때 재래용으로 만든 의기입니다. 의기. 구리로 만든. 돌로 만든 것보다는 삐까뻔쩍 하잖아요. 그러죠? 돌로 만든 것보다 구리로 새 비슷하게 만든 거 딱 하면은 푸른색을 띄어가지고 이 재래로 사용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와우 좀 신기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재래용으로 만든 동검이다. 이 청동기 시대 때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이제 거푸집에다가 해가지고, 근데 비파형 동검을 중국식 동검이라고 해요.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있었던 나라 지역에 많이 출토가 돼요. 많이 출토가 되지만 어쨌든 이게 중국식 동검이었다가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세형 동검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식 동검인데 이 비파형 동검을 좀 더 발전시킨 거죠. 세형 동검으로. 그래서 동검 문제가 나오면 청동기가 비파형 동검이다. 그다음 철기가 세형 동검이다. 철기는 철 사용하는데 왜 동검을 사용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철기 시대 때 한국식 동검이 더 발전된 세형 동검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동검 문제. 자,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또 선사시 되면 주거 문제가 나오겠죠. 주거 문제는 구석기 시대 때 막 이동하면서 한다고 그랬죠. 집이 필요 없어요. 잘 지은 집이. 식량채 집이나 그 열매 따먹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좋은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비나 눈을 피해서 동굴이나 뭐 강가에 막집이라는 거는 막 지은 집이에요. 막 지은 집. 그런 데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다 외우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집도 이런 거밖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석기가 되니까 농사를 짓고 정주를 하니까 모여 사니까 시족들끼리 모여 사니까 이제 집이 필요하게 돼요. 움집이라고. 세목골로 돼가지고 이 벼 같은 걸로, 볏짚 같은 걸로, 이제 풀 같은 거겠죠. 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불 피우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는 주거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문제도 안 나오고. 물론 이제 더 발전된 게 있겠지만 구석기 때 동굴, 강가에 막집, 신석기, 움집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주거 문제. 선사시대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사회 및 경제 활동. 이거는 100% 나오겠죠. 당연히 그 시대의 사회 또 경제 활동이 어땠는지 그걸 나오겠죠. 자, 아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그렇죠. 사냥, 채집, 물고기 잡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동생활을 하죠. 그래서 집도 필요 없어요. 동굴이나 강가에 살거나 비나 눈이나 동굴이나 뭐 막 지은 집에 사는 거죠. 막집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도 평등해요. 평등 사회입니다. 문제 무리를 이끄는 뭐 그런 연장자들은 있겠지만 평등 사회예요. 서로 먹고 나누고 하죠. 뭐 나눌 것도 없죠. 생산을 안 하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가 되니까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됩니다. 경주 활동이 시작되죠. 정착 생활이. 하지만 이 신석기 시대 때만 해도 이 농경이나 목축이 발달된 상태는 아니었겠죠. 혁명은 일어났지만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도 신석기 시대까지도 평등사회다. 이 농경과 목축이 됐다고 해서 신석기 시대 때부터 계급이 나왔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평등사회다.
드디어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빈부격차가 시작된다. 왜 그러냐? 이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밭농사 같은 경우는 양이 별 많지 않아요. 또 그 기본적인 영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품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갖는 거죠. 하지만 이제 농경이 활발해지겠죠. 더 청동기가 되면 농경도 활발해지고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 때보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벼농사가 시작된다. 가장 중요하죠.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가 시작된다 하면서 생산물이, 잉여 생산물이 신석기 시대보다는 훨씬 많이 먹고 남는 게 훨씬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나올 거고 적게 가진 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유재산이 등장을 하죠. 그 전에 뭐 많이 없을 때는 서로 나눠 가지면은 남는 게 없는데, 이제 나눠 가지고도 많이 남은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등장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빈부격차에 따라서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인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고인돌이 나오는 거예요. 고인돌이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만든 지배자의 무덤이잖아요. 그거는 지배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계급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 작업을 했겠죠. 예전에는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면 끝났지만, 이제 계급이 등장하면 지배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배자를 기리기 위한 그런 무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가 고인돌이 나오는 겁니다. 계급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배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개뿔만 이론 강의에서 막 이것저것 나열할 필요 없어요. 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역사의 이 순서는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아시면 되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아는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이제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 자,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 무덤. 청동기 시대 고인돌만 알면 돼. 선사시대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뭐, 목가경인지, 뭐, 전분 목가경인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고인돌이다. 고인돌이다. 뭐, 그 한국사 그 시험 문제 중에 뭐 공무원인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목각분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별것들이 막 다 나와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공무원 한국사는 20문제 안에서 우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제된 문제예요. 정제되고 올바른 방향의 한국사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제가 스스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덤 문제는 이 청동기 시대 고인돌만 구석기 신약에 특이사항 없어요. 청동기 고인돌. 자, 이제 기타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지문으로 꽤 많이 나와요. 헷갈리게. 왜냐면 명도전, 반량전, 우수전은 이게 중국 화폐예요, 화폐. 전자가 들어있죠. 동전할 때 전자죠. 화폐예요. 그러니까 명도전, 반량전, 이 전자, 오수전. 나중에 화폐 문제가 나오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화폐 문제가 나오면 이걸 섞어서 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선사시대 거구나. 철기시대 때. 이 중국에서 엄청 큰 덩어리새예요, 덩어리. 지금처럼 동전이나 상평통보나 조선시대 그런 거하고 틀리게 큰 덩어리새예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는 아무래도 쇠가 가장 비싼 금속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금이지만 가장 비싼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화폐로 이용했던 것이 이게 우리나라 무덤에서 많이 출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됐는지는 모르죠. 무덤에서 많이 출토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선사시대는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선사시대는. 자, 보세요. 일단 활용 도구로 아시고, 그 다음에 토기, 빗살무늬 토기, 동검, 주거, 이제 사회 경제 활동이 이런 식으로 됐다. 그 다음 무덤, 기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선사시대는. 그러면은 100% 100점 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 선사시대는 많은 분들이 좀 쉬울 거예요. 또 많이들 아시고. 항상 공부할 때 첫 도입부가 가장 쉽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선사시대는
100%다. 이제 이거 빼고 나머지 이제 뭐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또 뭐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하시면 되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다 있다. 하지만 지문으로는 뭐 이제 또 뭐 헷갈리게 막 나올 수도 있지만 요 정도만 하시면 8, 90%는 선사시대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사시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선사시대 문제는 그 보통 다른 뭐 한능검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딱 여기에 정해져 있는 왁구에서 나옵니다.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 역사원 강건세 이 채널을 따라서 계속 와주십시오. 와준다면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제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